이스라엘과 이란이 심하게 대판 싸우고 있죠. 지금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이어져 왔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때는 2007년의 이야기입니다. 2007년에 미국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란의 핵입니다. 지금도 사실 이게 문제죠. 이란은 왜 그렇게 핵을 좋아하는가? 원래 이란이라는 나라는 미국이랑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변곡점이 1979년이죠. 이슬람 혁명이 터집니다. 기존에 있던 정부가 무너지고 종교 지도자가 여기 대왕이 돼요. 바로 요분, 호메이니라는 분이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나라를 먹었어.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enemy, 적입니다. 자, 공동의 적이 있어야 국민들을 모을 수가 있겠죠. 누굴 적으로 두어야 할까? 바로 미국이죠. 왜냐? 이 기존 정부는 미국이랑 친했어. 기존 정부의 반대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을 싫어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반미 국가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미 국가가 되면 솔직히 무섭지. 미국이 그냥 뭐 작은 나라도 아니고 굉장히 무섭잖아. 그러니까 핵에 집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얘만 그런 게 아니야. 이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반미 국가는 핵에 집착해요. 어느 나라도 그런 거 같긴 하죠. 핵은 비대칭 전력이니까 너 죽고 나 죽고가 돼. 얘는 무조건 개발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이란에서는 핵을 만들려고 해. 국제적으로 가만 안 있죠. 막 제재를 해. 그럴 때마다 안 하겠습니다. 했다가 다시 핵 개발하고 안 하겠습니다. 했다가 다시 개발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개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싫은 나라가 있었죠. 여기죠. 미국도 싫겠지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상황이 굉장히 꼴보기가 싫습니다. 미국하고 가장 친한 나라 한 곳을 꼽으라고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 미국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줬을 정도로 굉장히 가깝죠. 그러니까 얘는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근데 얘가 핵을 가지고 있어. 굉장히 싫죠.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 이야기만 하면 발작을 합니다. 가장 껄끄러우니까. 그러던 중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동안은 국제적인 사회 제재 때문에 이란이 핵 개발을 안 하겠다라고 했어. 근데 2002년에 이란의 나탄즈라는 지역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존재한다라는 게 내부자에 의해서 폭로가 됩니다. 그동안 이란은 우리 핵 개발 안 할게요 하면서 제재를 피하고 있었는데, 밝혀지고 나니까 이란이 당황해하면서 여러분들 오해해요 하면서 2003년에 저희 핵 개발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 안 하겠다라고 했다가 2005년에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왜냐? 대통령이 바뀌었거든요. 대통령이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핵 개발을 하겠다 안 하겠다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5년에는 진짜 핵 개발함, 핵 개발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자, 여기서 발악할 사람이 이 친구죠. 자, 이스라엘이 미국에게 이야기합니다. 내비둘 거야? 핵 개발한다는데 진짜로 내비둔다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미국한테. 지금 요 상황이 2007년입니다. 미국은 이란한테 야, 너 핵 개발하지 마! 라고 하면 되는데 2007년에 미국은 좀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라크랑 싸우고 중동에서 그 옆나라랑 싸우고선 이기긴 했는데 뭔가 돈도 많이 쓰고 사람들이 그거 전쟁 왜 했냐고 막 여론도 안 좋아지고 미국도 난처한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쟤 내비둘 거냐고, 이라크처럼 한번 털어주든가 옆에서 깐족깐족해. 그러니까 미국이 결정을 해야겠죠. 미국한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 이란과 핵 협상을 한다. 이게 가장 베스트야. 핵 개발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으면 돼. 그러나 그 당시에 이란 대통령은 우리는 핵 개발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의지가 확고했어. 이 첫 번째 카드는 날아갑니다. 두 번째가 뭐 남았어요? 전쟁이죠. 전쟁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미국이 힘든 상황이었어. 지금 만약에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유가도 폭등할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힘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다른 나라까지 참전하면 진짜 말 그대로 제3차 세계대전까지 갈 수 있어. 1번도 안 돼, 2번도 안 돼.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었어, 미국은.
요 당시에 미국 정부도 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백악관도 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NSA, 미국의 안보를 담당하는 NSA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겠죠. 사실 NSA는 1년 전부터 이란의 핵시설에 대해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 NSA 국장이 이제 매달마다 이란의 핵시설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고 막 이 시설 보고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갑자기 국장이 궁금한 거야. 근데 니네 이 정보 어디서 났냐? 아, 국장님, 그거 바이러스를 좀 뿌렸어요. 웜이라고 컴퓨터끼리 막 전파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서 오토캐드라는 파일을 싹 다 긁어서 우리 서버로 보내게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핵시설 정보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라고 고백을 해. 그때 국장 머릿속에서는 띠용했습니다.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지금은 오토캐드 파일을 찾는 코드를 넣었지만, 만약에 핵시설 프로그램을 다운시키는 코드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야, 그러면은 이란 핵시설이 다 폭발할 거고, 야, 이거 기가 막힌 방법이구나. 이걸로 가자. NSA가 작전을 실행을 하려고 했어. 그 당시 국장도 사실 제정신이 아니었지. 하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말리죠. 아이, 국장님 참, 님 제정신임? 하면서 말렸던 게,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이러스는 승인 안 받아? 네, 이건 뭐였어요? 어디까지나 정보 수집이에요. 자, 지금 하려는 건 뭐예요? 핵시설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완전 달라요. 그쵸? 공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요 애매한 차이 때문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러 NSA 국장이, 그 당시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었어요. 부시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대통령님, 저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핵시설의 핵심 오브 핵심은 무엇이냐? 원심 분리기예요. 우라늄을 농축시켜서 추출해내는 그런 기계인데, 이 원심 분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기에서 돌아가는 회전자입니다. 이렇게 원통형인데 얘가 뺑글뺑글뺑글 돌거든요. 뺑글뺑글 도는 속도가 중요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빨라도,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면 얘가 파괴됩니다. 폭발하거나 깨지거나 부서져요. 너무 예민해가지고 실제로 해킹을 당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조건에서도 이 원심 분리기는 자주 파괴되었대요. 그러니까 얘를 파괴시키면 어떨까요? 얘를 컨트롤하는 컴퓨터가 하나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PLC입니다.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라고 해서 산업 제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 이런 기계를 컨트롤하기 위한 용도의 기계예요. 얘가 얘의 회전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대통령님, 얘를 해킹해서 이란의 핵시설 날려버립시다. 국장이 자신있게 이야기했어. 미국 대통령은 깜짝 놀라서 이 국장을 쳐다봅니다. 얘 정신 나갔네. 야, 그렇게 하면은 전쟁 선포랑 뭐가 달라?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하겠다고 빠닥빠닥 하고 있는데, 비행기로 미사일 폭격하는 거랑 지금 이거 뿌려서 거기 폭발시키는 거랑 뭐가 다르냐? 당연히 안 되지! 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NSA 국장은 포기하지 않아요. 끈질기게 설득합니다. 한 번에 터뜨리지 않고 하루에 하나씩 터뜨리면 얘네들이 눈치 못 채지 않을까요? 걔네가 바보예요. 하루에 하나씩 터진다고. 모르겠어?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시끄럽고 하지 마. 어떻게 된 게 지금 내 주변에 저런 애들밖에 없어 하면서 스트레스 받아 하는데, 대통령이 주변에 옆 친구를 봐버렸어. 자, 옆 친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막 뭔가 분주해, 혼자.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야, 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이거 뭐 좀 준비하고 있었어. 이거 벙커버스터라고 이란 나탄즈의 핵시설이 지하에 있대. 그거 깨부수려면 얘가 필요하지 않겠니? 전쟁 나면 어쩌려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이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줄 알고 내가 다 준비해놨어. 짜잔. 인근 그리스에다가 F-15랑 F-16 100대 이상 다 배치해놨어. 야, 준비됐어. 우리는 준비 끝났거든? 이스라엘은 이미 지금 전쟁 중이야. 그 당시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은 대통령 때려치고 싶을 겁니다. 자, 근데 더 무서운 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말만 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먼저 움직이는 스타일이야. 바로 1년 전 200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시리아 사건이 있었어.
시리아 애들도 몰래 야금야금 핵시설을 만들고 있었단 말이야. 시리아가 핵시설을 만든다고 이스라엘이 미국한테 이야기합니다. 쟤네 냅둘 거야? 저거 폭격해야지 하니까 아예 폭격하면 전쟁 나잖아. 안돼 하니까 이스라엘이 그날 저녁에 몰래 가서 이게 몰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핵시설을 혼자 가서 폭격하고 옵니다. 바빠 보여가지고 내가 대신했어. 1981년에도 이라크의 오시라크라는 원자로를 폭격한 사례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핵은 못 참음 이거예요. 얘네는 일단 비행기 떠서 폭격하고 그 시설이 사라지고 나서 얘기를 하자. 자, 그러니까 어떠겠어요? 얘네 지금 안 말리면 바로 고야. 그니까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은 말합니다. 이스라엘한테. 잠깐만 일단 야 전투기 시동 끄고 얘기하자. 시동 꺼봐. 우리가 계획이 하나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부시 대통령은 NSA의 작전을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지금 승인 안 하면 미사일이 떠. 자, 그러면서 NSA한테 신신당부를 해요. 야 진짜로 너 진짜 제발 이거만 지켜라. 첫 번째, 절대 알려지면 안 됨. 은밀하게 진행해라. 두 번째, 니들이 만든 웜 퍼져나간다면서 나탄즈 외에 퍼지지 않게 해라. 딴 데로 퍼지지 않게 해라. 그 다음 세 번째, 이란 안에서 돌아도 나탄즈의 원심 분리기를 관리하는 PLC만 공격해라. 이 세 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줘라 신신당부하면서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 작전 이름이 무엇이냐? 올림픽 게임이라는 작전. 왜 올림픽 게임일까? 자, 여기에 참여했던 기관을 한번 볼게요. NSA 참여했고요. 이스라엘 8200부대, 8200 부대, 정보전 부대입니다. 해커 부대예요. 그 다음 CIA, 그 다음 이스라엘 모사드, 그리고 미국 에너지 연구소 5개가 연합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올림픽 같죠? 자, 그래서 올림픽 게임 작전이라고 지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 게임은 해커, 스파이, 핵 물리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 작전을 설계해. 자, 근데 이런 작전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보예요, 정보. 자, 계획은 있어. 자, 근데 가장 중요한 정보가 없네. 무슨 정보? 어떤 원심 분리기를 쓰는지, 어떤 PLC를 쓰는지, 어떤 컴퓨터를 쓰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 이런 정보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아, 이거를 스파이를 보내야 되나? 몰래 아니면 저녁에 불 다 꺼졌을 때 핵시설에 몰래 침투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야, 이거 하늘의 운명인가 봐. 야, 다 멈춰봐. 야, 지금 TV 켜 빨리. 다른 컴퓨터에도 막 퍼지기 시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웜이라고 하는데 익스플로잇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해킹을 할 수 있는 취약점이에요.